자, 오늘 수업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고요. 먼저 소화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화계를 순서대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차례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소화계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 음식물을 섭취하는 장소가 입이겠죠. 자, 입에서 이제 식도를 따라서 음식물이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위에 도달을 하겠죠. 그럼 위에서 일부 소화를 하고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이 소화관과 소화액을 분비한 소화샘을 다 통칭해서 우리는 소화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간, 쓸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물들이 직접 여기를 통과한다, 이걸 지나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소화액을 생성하거나 또 분비하면서 소화에 관여를 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자, 영양소의 소화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은 입, 위, 소장의 경로들을 거치면서 여러 소화액 속의 소화효소의 작용들을 통해서 분해가 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탄수화물부터, 녹말과 같은 다당류는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로 분해돼서 흡수됩니다. 그다음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흡수되고요.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됩니다. 자, 영양소의 흡수 볼게요. 수용성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경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용성 영양소는요, 우리 앞서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용성 영양소는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또 비타민 중에서 B, C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먼저 소장의 융털,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된 후에 간 문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간을 지난 뒤에 간 정맥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래서 하대정맥, 최종 도착지는 이제 심장이겠죠. 그런 다음 심장에서 온몸으로 운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지용성 영양소 한번 볼까요? 자, 지용성 영양소에 해당하는 건 위에서 다뤘던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비타민 중에서 A, D, E, K 이런 애들이겠죠. 자, 먼저 소장 융털에 암죽관으로 흡수가 된 후에 림프관을 통과하고요. 이후 가슴 림프관, 그리고 빗장 및 정맥, 상대 정맥, 심장으로 거쳐서 온몸으로 운반이 될 겁니다. 중간에 과정들을 선생님 괄호로 비워놓긴 했으나 실제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서 요걸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심장을 간다라는 거, 그건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호흡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들을 흡수하고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호흡기는 코, 기관, 기관지, 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폐에서 기체 교환을 한번 살펴볼게요. 폐에는 약 3억 개의 배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공기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들숨에 의해서 코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배포는 모세혈관 속 혈액에 비해서 산소 분압이 높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확산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산소는 그럼 바깥쪽이 더 많은 거죠. 배포 속이. 그러니까 배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할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오히려 모세혈관에 들어온 이 혈액에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배포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리고 조직 세포로 이제 혈액이 이동한 다음
교환을 할 겁니다. 이때 확산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모세혈관이 산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조직세포 산소를 줄 거고요. 그리고 조직세포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모세혈관으로 줄 겁니다. 자, 밑에 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산소 분압 배포에서 이제 모세혈관과 두 개를 산소 분압을 비교를 하면 산소는 당연히 배포가 더 많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이 더 많고요. 자, 그리고 조직에서는 산소가 모세혈관에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조직세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요것들은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거 우리가 외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내호흡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어서 순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심장으로 다 이제 들어왔잖아요. 영양소도 심장으로 들어왔고, 자, 그러면 이 심장으로 들어온 영양소 그리고 산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조직세포로 보내주는 과정에는 이 순환계가 역할을 하겠죠.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의 조직세포들로 운반을 해주고요. 또 세포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 노폐물 이걸 각각 호흡계, 배설계로 운반해줘서 노폐물들을 또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순환계입니다. 순환계 구성은 심장과 혈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혈액의 순환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의 우심망에서 우심실로 들어온 혈액은 배동맥을 통해 나가서 배로 이동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배를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냐면 배순환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과정은 우심실에서 배동맥을 거쳐서 배모세혈관으로 가고요. 그리고 배에서 산소 교환을 한 다음, 기체 교환한 다음 배정맥을 통해서 좌심방으로 다시 들어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좌심방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좌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또 좌심실로 가서 대동맥을 통해서 나가겠죠. 그게 바로 체순환입니다. 그래서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가고 동맥을 통해서 이제 온몸의 모세혈관을 퍼진 다음 정맥, 대정맥, 우심방 순서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혈액순환 과정입니다. 자, 이어서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배설은 대변과는 상관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질소 노폐물인 요소를 이 여분의 물과 함께 혈액에서 걸러낸 다음 몸 밖으로 내보내고요. 혈액의 성분, 수분량 등 이런 것들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배설계입니다. 콩팥, 방광, 요도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먼저 이 노폐물을 배설할 때 콩팥에서 혈액을 걸러가지고 오줌을 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진 않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요. 그렇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제 혈액이 소변과 함께 섞여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혈뇨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오줌은 콩팥에서 총 3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에서 여과 그리고 재흡수 분비 이 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여러분들 이미 다룬 부분이라서 굳이 여기에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노폐물 생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노폐물의 생성입니다. 조직세포에서 세포 결과 노폐물들이 생성이 될 건데요. 이게 영양소의 구성 원소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 다룬 거라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선생님 말을 이해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탄수화물, 지방의 분해 결과부터 살펴보면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 과정에서 완전히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단백질. 단백질 분해 결과 얘들 말고 뭐가 있냐면 질소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해되고 나면 이산화탄소 물도 물론 나오는데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 노폐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니까 너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노폐물의 배설 경로. 먼저 이산화탄소는요, 혈액에 의해서 폐로 운반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 기체교환을 통해서 날숨으로 배출이 될 거고요. 물은 일부는 폐를 통해서 날숨으로 수증기 형태로 나가고요. 그리고 일부는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요, 일단 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게 독성을 낮춰야 되는데 어디에서 하냐면 간에서 독성이 적은 요소로 합성돼서 혈액을 통해 콩팥으로 운반된 다음 걸러져 가지고 오줌으로 배출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빈칸 역시도 오줌으로 배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